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모두가 다 좋은 소식들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CPI, PPI 모두가 둔화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뭐 소매 판매도 11월 소매 판매도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보였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하락했다. 또 어제 또 연준의 이 금리 동결, 또 내년도엔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맞고요. 이제 네. 저희들이 그 지표나 이런 경제 뉴스를 볼 때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게 뭐냐, 이제 여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물가가 내려간다, 이게 좋은 소식이냐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어허. 그러니까 물가가 그동안 올랐었고 높이 가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에 저희들이 좀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좋은 소식이다 하는 점인데, 또 물가가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내려갈 때는 또 상당히 나쁜 소식이죠. 이제 그게 그 대불황 이후에 한 10년간 미국 경제를 강타했던 그 왜 물가가 안 오를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만 볼 때 좋은 소식이 있고 항상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항상 좋은 소식은 이렇게 됩니다. 물가가 한 2% 정도대로 오르면서 경제 성장이 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아하.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한 각도에서 요즘에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자료들을 쭉 보시면은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가 둔화한다는 소식은 이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아하. 지난 3, 4분기에 5.2%라는 정말 그 근래에 보게 되면 성장을 해줬는데, 이제 이번 4, 4분기의 성장률을 지금 1.4% 정도로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경제 당국에서. 그런데 어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내년도 2024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1.4%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통틀어서 2% 미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가. 네. 근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1.4%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보다 경기가 둔화한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경기가 둔화할 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이제 또 연방공개시장에서 얘기한 내년도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또 하향 조정을 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가 약간 식으면서, 그러니까 식는다는 게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나빠지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데서 균형점을 찾겠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지 이제 좀 가장 그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렇구나.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또 실업률이 지난달에 3.7%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상치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4.1%로 했습니다. 4.1%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3.7에서 4.1이니까 0.4%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실업자가 좀 더 늘어난다 하는 그렇겠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연준이 원하는 경기 둔화가 심하지 않고, 즉 경기 침체까지 빠지지 않지만 그래도 경제가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2%대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여러 자료들이 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4번을 하겠다 뭐 이렇게 예고가 됐는데, 이거하고
달러 가치 급락하고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을 한번 좀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되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돈, 화폐, 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좀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이 오르고 내리고를 뭘로 평가하시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다 그러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또 물건이 많이 귀해지면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물건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게 또 이해는 갑니다. 보통 돈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근데 국제 시장에 딱 나가면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은 각 국의 화폐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 그러니까 달러를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그런 나라들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달러를 원하는 국가가 줄어들면은 달러 가치가 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가 또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었죠. 그럼 왜 올라가느냐?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의 은행이라든지 국가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미국의 국채라든지 미국의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달러의 수요가 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의 투자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달러 수요가 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러한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역전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네.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의 금리에 비해서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통화를 미국 사람들이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돌아가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금리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가 좀 올라갑니다.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금리가 굉장히 절대적이지만 그 이외의 변수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과연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같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워낙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내려주기만 하면 한국은 금리를 내리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같이 내려버리면 결국은 효과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시는 건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약간의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금값하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격은 왜 올라가느냐? 네. 첫째, 금은 달러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금값이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아, 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하고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약간 양상이 달라요. 금값은 그야말로 미국의 달러 가치 대비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미국의 정부, 국가 부채에 대한 하나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이 둘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그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게 금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그 기능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갔죠. 아하.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동안은 금값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의 그 상승폭이 훨씬 컸죠.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에 와서 비트코인은 무슨 역할까지 해주고 있냐면 미국의 국가 부채를 봐라. 만약에 미국이 저 국가 부채 감당 못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버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까지도 회피하겠다는 사람들이 약간의 투자의 지분을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금값이 왜 올라가느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근데 금리가 하락하면 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이 질문 하나에 세계의 금융시장에 대한 그 이론이 다 농축돼 있어요. 굉장히 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그러니까 요약을 해드리면 금리가 떨어지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과 비트코인 같은 그 대체 수단들의 가격은 올라간다. 거기다가 지금은 또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외워야 되겠습니다. 금리나 달러 가치 급락, 금과 비트코인 가격 급등. 네. 지금 뭐 저 CNN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80%가 넘는 미국인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게 바로 경제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다들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뭐 내년 말이면은 연준 목표 2%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80%가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눕니다. 경제 전체가 잘 되는 것하고 내가 잘 되는 것하고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을까. 저희들이 말하는 경제는 일반적으로 다 거시경제라 그래요. 국가경제라든지 네. 이제 뭐 미국의 산업이 잘 된다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이제 경제학의 또 다른 한 주류인 미시경제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그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주로 소득이라든지 이제 그 기업들의 판매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건데 네. 자 미시경제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각 회사와 각 개인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 경제 전체가 좋아도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미국 경제가 나빠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개인 경제가 나아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어요. 그런데 네. 80%가 미국 경제를 걱정한다. 이 부분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지금 하긴 이 좋아도 자본주의 그렇죠. 시장 경제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경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말할 때 경제는 뭐냐면 제 가정의 경제 생활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최대의 관심사죠.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80%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로 보이죠. 지금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개인 경제가 좀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